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겨레 데일리 라이브 뉴스 라이브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에 함께 해주실 세 분을 소개해드립니다. 기존에는 이제 노짱 완이었는데 오늘 완이 병원에 가는 바람에 노짱 자매부터 소개를 해드립니다. 노영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 역시 노란색 잘 어울려요. 너무 예뻐요, 네. 진짜. 아, 요새 자꾸 살 빠지고 이뻐지고. 그 미모가 물이 올랐다는 말이 많습니다. 욕을 하도 얻어먹어. 근데 나 근데 왜 이렇게 말을 더듬는 거야? 미안하게. 자, 노짱 자매 장인미 변호사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그리고 오늘 실로 오랜만에 방송에 또 얼굴을 보이시고 또 저희 뉴스 다이브도 오랜만에 찾아주셨습니다. 김규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가끔씩 뵙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왕왕, 왕왕. 예, 왜 그러는 거야? 누구랑 싸우는 거야? 예? 싸우다뇨? 아니 고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는 이제 변호사 일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고정은 가급적이면 좀 이제 줄이고. 없애고 그냥 가끔씩 뭐가 있을 때 일회성으로 이렇게 나오는 걸로. 근데 뭐가 계속 있죠. 네. 그랬더니 보안 사건이 또 지금 보안 수사권 관련해서 뭐 과거부터 우리 김규현 변호사 주장해와 봤던 되게... 바가 있는데 최근에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다. 진지하게 또 SNS 글을 뭐 많은 분들이 팔로우하니까 보셨겠지만 관련해서 잠시 뒤에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제헌절입니다. 제헌절 맞아서 이재명 대통령이 매년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로 지정해서 그 의미를 기리자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세대까지 온전히 계승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국민 주권,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 생각해보자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제헌절 기념식에 국민의힘이 처음에는 지금 국회 원구성이 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참석을 안 한다 그랬다가 그러니까 정점식 원내대표하고 이제 일부는 참석을 했고요. 네. 당 대표 장동혁 대표는 집회 현장을 또 갔더군요. 뭐 국민의힘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저희 장동혁 대표의 최근 모습이고요. 일단 세 분께 제헌절 관련된 이야기부터 좀 여쭤보죠. 오늘의 제헌절 풍경, 대한민국 제1야당이 보여준 모습 등등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저는 장동혁 대표는 나쁜 정치조차 되지 못한다. 이건 정치도 아니에요. 그냥 유튜버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팻말에 글씨를 사람들이 잘 쓴다고 뭐 칭찬하던데 골프 재밌지? 아마 그 골프를 쳤다는 그 논란 관련해서 국방부에서 해명이 나왔습니다. 치지 않았다고. 그런데 그 의혹을 계속 부풀리고 타령이 떳떳해? 거기에 대해서 또 안교부 장관이 지금 인사청문회 국면 아니잖아요. 이거 부풀리는 의도 있는 거잖아요. 3사간 학교에 대한 비판 의식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토론하면 돼요. 사람을 공격하는 이런 수법으로 호도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부끄러움도 없이 마지막 말은 가관이죠. 한 대씩 맞고 탄핵까지. 탄핵을 운운할 수 있습니까? 본인들 뭐 골프 논란이요. 자기네들 해병 대원이 사망했을 때 김규현 변호사님 여기 계시지만 경로로서 그거를 누르고 수사도 제대로 못하게 했고 그걸 특검하자고 했을 때 못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최소한의 염치는 있어야죠. 이걸 어떻게 당대표가 이런 극우 유튜브 같은 행동을 계속합니까? 그것도. 예, 유튜브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보는 그 유튜브에서는 저런 키워드들이 먹히나 봐요. 저 사진을 가만히 보면은 약간 좀 이제 1호선 많이 타는데 1호선에 자주 나오는 그 빌런 할아버지 막 그런 거 같지 않습니까? 이게 뭔 뭐 특정 호선을 또 놓으시. 아니 그게 제가 많이 타서 그냥 1호선. 제가 근데 이것도 1호선이 좀 통계상 많기는 해요. 무슨 뭐 자르반 84세부터 뭐 1호선 뭐 의왕 깡패 할아버지 뭐 등등 이렇게 뭐 단소 유명하신 분이 뭐 있어요. 등등 그 이렇게. 짤 뭐 아니 이게 제가 뭐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만 이게 무엇을 설명하는지 너무나 잘 알겠다. 아 그래요? 예. 난 처음 봤는데 자르반. 예, 1호선을 한번 타보시면 그 좀 가끔씩 볼 수 있습니다. 출몰합니다. 뭐 최근은 아닌데 네. 예전에 저 등산 좋아해서 산 많이 다닐 때 등산 초심자들 한 번씩 데리고 가면 소요산을 많이 갔어요. 동두천에. 예, 뭐 좀 낮기도 하고 예쁘기도 하고 한 산이니까. 그럼 1호선을 타고 가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여러 장면들이 어김없이 등장합니다. 네. 재밌네요. 나의 정겨운 1호선을 그렇게 변질시켰구나. 나 옛날에 외대 앞에 살아가지고 1호선 많이 타셨구나. 거기가 1호선이 휘경역, 회기역 맞아요. 휘경역이라 하시니까 진짜 옛날. 근데 지금 회기역 외대 앞역으로 이름 바뀌었지. 바뀌었어. 근데 아직도 우리 엄마네 집은 거기 또 이제 있긴 있어요. 근데
난 거기서 30년을 넘게 살았어. 어머, 진짜. 그래서 근데 그때 당시 되게 뿌듯했어. 그땐 전철이나 이런 게 거의 없을 때. 1호선이 내 집 앞에 있으니까. 1호선부터 4호선까지만 있을 때. 우리 집은 사대문 되게 중요한 1호선이 지나다니는 곳이다. 여기 게다가 학교도 이렇게 많다. 우리가 일바다. 저희 집이 그 휘경역 바로 다음. 예, 아,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경시장 있는데? 네. 어머. 사촌이네. 지금 중요한 얘기는 재헌절 얘기였기 때문에요. 아 미안해요. 근데 어쨌든 1호선 내가 참 정겨워하고 좋아했는데 거기다 인간적인 분들이 많이 살았거든요. 많이 사셨고. 근데 이렇게 변질. 우리 노영희 변호사는 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 이 제안은 어떻게 보세요? 너무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12월 3일은요. 지금 보면은 이진관 부장 혼자 막 열심히 진짜 이 내란을 청산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여서 미안하기도 한데 저는 이런 일은 다시는 벌어지면 안 된다는 뜻에서 또 내지는 이걸 이렇게 해놓고도 반성하지 않는 저들을 좀 욕해주는 의미에서라도 이건 너무 잘하신 것 같고 우리가 이거를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지 말고 정말 대한민국이 망가질 뻔했던 날을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 국회의원들이 다 지킨 날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다 기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어떤 뭐 의미 있는 날들을 우리가 이제 숫자로 얘기하면서 기억하는 날들이 있는데 벌어진 날부터 제대로 정립해서 그것을 계속 유지하지 그렇죠. 않으면 맞아요. 중간에 왜곡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대표적인 게 5.18인 것 같고요. 사실 그 5.18을 직접 겪지 않은 세대들, 그러니까 1980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 사실 뭐 저도 76년생이지만 경상도에서 살면서 몰랐던 일이었고 20살 훌쩍 넘은 다음에 그 사실을 알았지만 그 전까지는 완전히 잘못된 정보들을 입력하고 살았었단 말이죠. 지금 후대의 이 12월 3일을 기억을 제대로 시키기 위해서라도 이게 국민 주권의 날, 뭐 이름은 어떻게 되더라도 이 날의 의미를 제대로 지키는 그런 것은 분명히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규현 변호사는 12월 3일 국민 주권의 날 어떻게 평가합니까? 너무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저는 차라리 이 날도 휴일로 만들어가지고 예, 그래야 좀 행사도 하고 그렇게 해야 좀 제대로 기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뭐 담을 넘는 퍼포먼스도 해보고 뭐 그런 것이 좀 장기적으로는 한번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담을 넘는 퍼포먼스를 다치겠다. 허리 그러니까 부러지겠다. 안전하게 해야 돼요. 이게 사실 우리가 이제 우상혁 선수가 있는 것처럼 높이 뛰기 강국가 아닙니까? 예, 거기서 또 어떤 좋은 선수가 나올지 모르죠. 그 정도 뛰어서는 세계권에는 도전하기 어렵겠네요. 자, 아무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니 우리가. 재헌절 맞이해서 대통령의 언급부터 시작해서 이 12월 3일 그리고 또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의미가 됐으면 좋겠고요. 자, 민주당 뉴스들이 역시 많습니다. 먼저 좀 얘기해보자면 어제 밤에도 민주당은 긴급 최고위원회를 했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송영길 의원의 당대표 출마 그리고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최고위원 출마 그 자격을 두고 네. 최고위 회의가 있었고 오늘 오전에 회의가 다시 재개가 됐고요. 어제는 결론을 못 내리고 네. 그리고 오전 중에 보니까 지금 결론이 났다. 그래서 두 후보 모두 입후보 할 수 있게끔 결론이 났어요. 이게 예외적 허용이라는 거죠? 예외적 허용. 그러니까 원칙은 저희가 이제 당내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이제 그 도전을 하는 날로부터 역산해서 6개월 전부터는 권리 당원이어야 되고 당원이어야 1년 되고. 중으로 했을 때는 6개월치 당비를 내야 예, 되는데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제 탈당을 했었고 다시 복당을 했던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아직 안 지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원론적으로 보면은 이거 출마 못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김용전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거 압수 이제 계좌와 동결이 돼가지고 당비가 원래는 자동이체 많이 해놓으니까 안 빠져나갔었는데 그 이후에 그러면 뭐 일부에서는 보석으로 나왔을 때 그걸 현금으로 내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게 사실 말처럼 쉬운 건 아니고 예. 그래서 그 상황과 관련해서 당규에는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규정이 돼 있지만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헤아릴 그런 정황이 있으면은 예외로 한다라는 예. 규정이 있는데 저희가 그 규정을 왜 만들었겠습니까?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 시간을 송영길 의원이나 이제 김용 부원장은 검찰 탄압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근데 이게 최고위에서 어제 한 번에 의결이 안 됐던 건 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팽팽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3대3으로. 그 오전 중에 이제 문정복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표결 전에 퇴장을 하는 모습. 그러니까 예외를 적용하면
당의 가치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뭐 이런 반발을 했다 그래요. 근데 그래서 오히려 그분이 퇴장하는 바람에 사실은 이게 그냥 통과가 된 결론이 난 셈이죠. 거니까요. 그리고 예. 실제 저는 민정부 의원 말도 뭐 일리는 있겠지만 그거는 조금 부당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최민희 의원도 사실은 이런 케이스여가지고 본인도 그때 아마 그 공직선거법 위반이었던가 그랬을 거예요. 예. 명함 돌려 사전선거운동인가 명함 돌렸다는 것 때문에 이제 유죄 받아가지고 그때 다 권리가 이제 막혔었다가 사면 복권 해줘가지고 최고위원 나오려고 했는데 그때도 아마 한 달인가 모자라서 못했었던 때가 있었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도 나 그때 억울했는데 이분들 그러면 안 됩니다. 다 하게끔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고 예. 또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 사실 송영길 대표는 이제 본인하고 이걸 다투는 사람이기는 한데 그래도 어쨌든 이런 기회를 줘야지 왜 안 줍니까? 이거는 안 됩니다라고 해가지고 다들 응원하는 말들을 해주셔서 전 참 다행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이게 결국 뭐 룰이 있으나 이게 협의로 예외적 상황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도 또 룰로 있는 거라서 지금 이렇게 결론이 난 상황이고 근데 이 상황을 그러니까 송영길, 김용 이 두 인물이 소위 이제 김민석 전 총리하고 더 친하다.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을 반대하시는 분들은 소위 정청래 전 대표하고 더 친한 사람들이 반대했다. 이게 이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게 뭐 지금 유불리 때문에 이러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이게 그 좀 약간 잘 모르던 사람들 아니면 신천지 아니면 뭐 갑툭튀한 사람이 그냥 당에 쑥 들어가고 출마하는 거 이런 거 막으려고 만든 규정이잖아요. 예. 당원들한테 다 알려져 있고 민주당의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그런 후보들이라면 송영길, 김용 대변인처럼 그렇다면 예외적으로 당연히 열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유불리를 가지고 하게 되면은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면 저는 만약에 그런 분들이 합당이 아니고 만약에 조국 대표가 갑자기 민주당에 들어온다라고 해서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똑같은 절차를 밟아가지고 뭐 이걸 열어주냐 마냐라고 했으면 이분들이 그럼 지금처럼 반대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에 따라 다르고 네. 그 인물에 따라 다른 기준은 그러니까 좀 그래서 곤란하다. 안 된다는 거죠. 예. 자, 그래요. 지금 민주당 상황은 이렇습니다. 아시다시피 8월 17일이 전당대회니까 이제 정확하게 한 달 남았고요. 이 한 달 동안 저는 이제 뉴스 전하는 게 참 힘들 것 같다. 하루하루가 힘들어 사실은. 예. 지금 이런 상황인데 아시다시피 이제 이틀 전에 유시민 작가께서 매부쇼에 출연한 이후에도 잠깐만 거기서 우리 한겨레는 참 힘들어하는데 같은 시간에 방송하는 우리 경향TV에 구교영이 너무 행복해하고 있는데 또 행복해? 거기는 점점 동접자가 늘어나서 10,000명이 막 넘어가고 있고 예. 한겨레는 지금 5,000명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게 약간 좀 경박해져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다들 원활한가? 저는 이건 제 뭐 진행하는 사람 개인의 입장인데 제가 플레이어가 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어떤 네. 느낌인지 알 것 그 같아요. 플레이어인 분들이 와서 이곳에서 장을 빌어서 뭐 무슨 말이라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 반대편에 서서 되물어 볼 것 같아요.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라고 물어볼 것 같은데 그건 진행자인 제 생각이고 뭐 패널로 출연하시거나 초대 손님으로 출연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실컷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내 제가 생각 얘기했더니 혼냈지 막 뭐라 하잖아. 누가? 그때 사람들이 그러니까 양쪽에서 다 그때. 나는 안 그래. 맞아, 자기는 안 그래. 나는 안 그러는데 네. 뭐 여기서 댓글에서 욕한 건 난 어쩔 수가 우리 없어요. 댓글도 별로 욕하지 않아요. 한겨레는 그래도 정말 점잖고 좋아. 자, 아무튼 유시민 작가 이제 매부쇼 발언 이후에 뭐 연일 관련된 뉴스들 나오고 있는데 뭐 사이즈로 보자면 뭐 7대3 정도로 이렇게 뭔가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제 판단에는.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의 표현을 비판하시는 쪽이 더 많은 것 같고요. 오히려 이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 일종의 충정의 발로다. 이렇게 또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결국 지금 민주당의 당권 경쟁하고 연결되는 지점들도 생기는 것 같아서 관련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언급을 한 게 이번 발언이 처음이었기 때문에요.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표현. 이 이후에 이제 민주당에서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잖아요. 뭐 의원들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들으신 바가 있거나 아니면 뭐 여러분의 생각을 직접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필연적 이제 실패라는 표현이 나온 맥락이 있는데 일단 그 이재명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정계 개편이 놓여 있는 것 같고 그 정계 개편의 어떤 그 방향성은 외연 확대인데 그거는 필연적으로 이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제가 이해를 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유시민 작가나 이렇게 갖고 있는 그러니까 정당의 본류의 모습이 무엇인지 정확한 이념 지향성과 정체성을 좀 가져야 된다는 의견 충분히 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일단 정당이란 걸 기업에 비유하면 주주가 당원이고 지도부는 CEO 같은 존재인데 고객 국민이에요. 시민들이 유권자들입니다. 외면을 받는 순간 존속이 안 돼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 기업이라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운영하길 원하냐. 끊임없이 고객이 우리를 선택하는 구도를 만들고 싶다. 이게 구조적 다수라는 표현으로 이제 상징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같은 이 유권자 지형상으로는 언제는 이길 수 있지만 언제는 바람에 따라서 못 이길 수도 있고 이걸 구조적으로 우리가 안정적으로 재집권할 수 있도록 하자. 이걸 보여주는 건 보수 운동장도 저희가 조금씩 가져오는 거예요. 일본 자민당 선례가 있고 그래서 1.5당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걸 보여줄 수 구조적 다수를 만들기 위해서 그럼 뭘로 보여줘야 돼? 당연하지만 정책, 안보 이슈도 저 예전에 그냥 열린우리당 출입할 때 그때는 민주당이 안보 이슈를 뭐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색하다고 사람들이 다 생각했어요. 그런 인상조차 하면 안보도 민주당 거 그리고 정책뿐만 아니라 인사에서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는 상징적으로 보수 있는 사람들 좀 모셔오고 거기에서 덜그락덜그락 거린 목소리가 있었죠. 일부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 나아가는 방향 중에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지점에서는 유시민 작가가 좀 과거에 조금 묶여 계신 게 아닌가. 대통령의 보관을 좀 못 따라가는 게 아닌가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얘기했지만 일단은 그 진단 같은 게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일단 그리고 방법론도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은 좀 조심해서 잘 합시다 하는데 이거였고 나는 이 정권이 성공하길 바랍니다. 이게 핵심이 있겠죠. 그렇죠. 말미에는 본인의 생각이 틀렸으면 좋겠다라는 근데 말을 이제 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이면에는 야, 내 말을 왜 안 들어? 왜 나한테 안 물어봐? 왜 우리 생각은 안 물어보고 너 혼자 맘대로 해? 여기 이제 첫 번째 깔려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명픽해가지고 뭘 잘했어? 이러면서 정원호 시장 얘기를 하고 조정식 의장 얘기를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뭐 정원호 시장이 그 당시에 본인이 이제 구청장 할 때 일을 잘했었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제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뽑은 거는 그 판단에 대해서 손을 들어준 거는 민주당 사람들과 일반 시민들이었던 거지 대통령이 픽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뭐 했는데 잘못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게다가 조정식 의장 얘기도 조정식이라는 사람을 픽을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 사람을 국회의장까지 시켜놓고 뭐 어쨌든 이런 얘기 사실 이제 한 거는 왜 지금 이 당대표 선거에서 김민석을 픽해가지고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손을 안 들어주냐 이 말을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우리 말도 좀 들어주고 그다음에 우리 쪽 사람들도 조금 해주고 뭐 이제 이런 거를 더 말하고 싶었던 건데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돌려가지고 말을 했던 거 아닌가? 근데 그렇게 돌려서 말하는 것까지 좋아. 서운하니까 그럴 수도 있고 또 그거 옳지 않다고 말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 그 방법론이 너무 미안한 말이지만 너무 세고 너무 표현이? 독한 아니 필연적으로 패할 것이다 실패할 것이다 이게 지금 집권 1년차 된 대통령에게 할 말이냐 이거예요. 실제 본인이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더라도 그걸 그런 식으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의 방송 나와가지고 내 생각에 내 뇌피셜상으로는 이러이러하니까 이 정부의 정책은 필연적으로 실패할 겁니다라는 말을 딱 해버리면 그 순간부터 진짜 득달까지 달려들어가지고 봐라 니네 편에서도 저렇게 훌륭하고 너네 편에 있는 그 영향력 있는 그 사람도 필연적으로 실패할 거라고 니네 대통령한테 말하고 있지 않니? 라는 공격의 빌미를 저쪽에다 제공해주는 셈이 되어버리는 거고 실제 그러면 논리적으로 근거가 있고 비판할 만한 상황을 가지고 말을 하느냐 그러면 또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닌 상황에서 좀 갸우뚱하는 상황을 가지고서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 과연 정말로 대통령을 지켜드리고 대통령에게 고언을 하지 않으면 내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고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 못 볼까 봐 미안해서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 이 말이 되냐고요. 지금 이 집권 1년 차에 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되게 속보이는 말이었고 솔직히 나한테 한 번도 물어본 적도 없다. 이런 얘기 여러 번 지금 강조해서 하시는 걸 보더라도 좀 섭섭해하는 마음이 그런 식으로 드러나는 것 같고 또 그거는 진짜 이 대한민국의 어른으로서 하시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그 말에 진의가 뭐든지 간에 진의를 우리가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해석되는 방식이 어떤 식으로 소비될 게 뻔한데 그걸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문제였다라고 보고 이분은 특히 민주당 대통령들한테 너무 함부로 해요.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때도요. 예. 내내 사람을 잡아 끌면서 너 잘못했다 내려와라 막 계속 옛날에 그랬었었고요. 예. 노무현 대통령 때도 사실은 그랬었어요. 나중에 이제 가가지고 뭐 좀 합쳐지고 거기서 무슨 장관도 하시고 이제 이래가지고 좀 마음을 좀 풀어졌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민주당 대통령들이 너무 착해서 그러는 건지 민주당 대통령이 본인의 말을 잘 들어줘서 그런 건지 민주당 사람들한테만 너무 그런 걸 심하게 많이 해서 그리고 그냥 그걸 MB 박근혜 윤석열한테는 안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너무 이제 이쪽에 있는 그러니까 다 자기는 이제 너무 착하고 너무 좋고 친하고 좋은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이걸 수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건 것 같아요. 근데 과연 그게 정말로 그분들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자기가 정말 잘났다는 걸 표현하고 싶어서 그런 건지 저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제